인데요. 다항식과 목에 해석, 강의를 조금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수업 시간 설명해 줄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다항식과 목의 해석입니다. 다항식을 직접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fx를 완전히 다 구해야 돼요. 주어진 다항식을 완전히 구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fx가 있는데 그 fx를 어떤 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거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어떤 다항식에다가 몫을 qx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둘 거야. 이제까지는 우리가 ax 플러스 b에 대해서만 구했다 거죠. 근데 이제 직접 fx를 구하려면 qx를 다 알아야 되지. f3을 구하라. 문제에서 f3을 구하려면 fx에다 3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fx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나눈다,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몫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목의 해석이라는 유형으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완벽하게 구한다 했을 때 목을 직접 어떻게든 구해 보려고 하자. 목을 구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몫을 구한다 그러면 몫을 qx로 두는 순간 좀 재미가 없어져요. 몫을 내가 완전히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몫을 적당히 ax 플러스 b라 둔다거나 또는 또 x ax-1로 둔다거나 이렇게 적당히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다항식을 직접 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번에는 특정 차수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다항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일단 차수가 몇 차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몇 차인지. 그리고 차수가 몇 차인지 알면 그 녀석을 내가 인수분해 꼴로 표현할 건지 전개로 표현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봅시다. 다 심한 문제예요. 여기는 싹 다 심한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딱 보자마자 불편함이 탁 느껴지죠? 탁 느껴지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라는 녀석 때문에. 뭔가 불편해야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말이지. 얘는 검산식을 세워보면 fx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x-3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다 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분명히 2차식이지만 인수분해를 해도 가로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일 때는 생각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됐나요? 왜 이래 이거? 다시요. 자, 문제에서 이제 fx를 다시 볼게요. 문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이 문제는 구하라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뭘 구하라고? fx를 x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실제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f-3을 구해야 되지.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fx 식을 완전히 구해야 돼요. 그죠? fx 식에다가 x에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fx 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어진 조건을 보면 다항식이 나오고요. 나눈다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fx를 검산식으로 세워나가겠지. 자, fx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fx식은 다음과 같이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우리 지금 당연히 구해야 될 게 누구예요? a값, b값, c값. 오케이. 나왔습니까? a값 구하고 b값 구하고 c값을 구해야 fx식을 구할 수 있고 fx식을 구하면 f-3값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a값, b값, c값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몫이 몰라 qx 나머지는 x-1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fx를 구해야 되잖아. 우리 fx 구해야 돼. 근데 fx는 결국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 누굴 구해야 돼? 누굴 구해야 되지? 그렇지. 걔를 구해야지. 그래, 걔야. q를 구해요. q에서. 얘를 구해야죠. 얘를 구해야
A값이든 B값이든 C값이든 구할 거냐. 아,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 문제는 fx식을 구하는 거고 결국은 A값, B값, C값을 구해야 되고 A값, B값을 C값을 구하려면 누구부터 알아야 돼? QX, 다른 말로 목을 구해야겠다. 됐나요? 다시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다고? 그래, 몫을 구해야 되는 거야. 몫을 구해야 그 다항식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몫을 어떻게 둬야 돼요? 적당히 두셔야 돼요. 적당히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적당히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 주어진 식은 분명히 등식이고요. 검산식입니다. 검산식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보나마나. 보나마나 맞지? 보나마나 무슨 식이지? 그래요. 항등식이에요. 보나마나 항등식이야. 얘는 분명히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적당히 암호수나 0이 되는 녀석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차수가 똑같다라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QX를 어떻게 둬야 되냐면 QX는 분명히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얘가 3차니까. 너가 3차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2차가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1차가 와야 돼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니까? 3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얘는 X로 출발할 거고 뒤에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문제 구조를 다 파악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꽤나 어렵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정리해 볼 거야.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 f-3을 구하라. f-3을 구하려면 당연히 fx 식을 구해야 되고 fx 식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 값을 구해야 된다?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바꿔봅시다. 주어진 조건. 조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항식을 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뭐부터 세워야 돼요? 그렇지. 검산식을 세워야겠지. 시작.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몫이 뭔지 몰라요. qx 플러스 나머지 x 마이너스 1이다까지 됐어. 자, 우리는 A값, B값, C값을 구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A값, B값, C값을 구하려면 누구부터 알아야 돼? 목 QX를 구해야겠다. QX를 구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말해줘야지.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이 녀석 검산식이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것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QX가 QX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첫 번째 녀석을 x 플러스 알파라고 둘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QX를 구하는 게 아니었죠.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알파 값을 구할 거야. 알파 값을 구해서 A값, B값, C값을 구할 거야. 알파 값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건데? 알파 값은 다음 조건 하나 보자고. 다음 조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4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나는 게 뭐예요? f-2는 4다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고 알파를 구해서 qx를 구하고 나서 a, b, c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볼까? 주어진 식에다가 f-2랑 구해보면 f-2는 이게 fx니까요. 그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걔가 얼마라고? 4가 되는 거지. 얘가 4가 되려면 얘가 7이 돼야 되고 얘가 7이 되려면 얘가 9가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되겠네. 따라서 알파가 9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파가 9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파를 구했어요. 알파가 얼만데? 알파가 9야. 알파가 9니까 우리는 QX를 알게 되겠죠? 여기 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끝났지 뭐. 이거를 전개하면 A값, B값, C값을 구할 수 있는데 C값은 상수항인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fx 다 구했으니까 끝난 거지 뭐. 이게 fx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데요? 많은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많은 3을 쏙쏙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많은 3, 많은 3, 많은 3을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 한번 볼까요? 다항식이 있는데, 자, 이제 뭘 구하라고 또? 구하는 것에 항상 꽂혀서 이번에는 보셔야 돼요. F3을 구하래. F3. F3을 구하래요. 그럼 누구부터 해야 돼? fx를 알아야지. fx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fx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fx를 x-2,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한다. 그죠? 같다고 한다. 여기 문장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검산식을 세울 수 있지. fx는 x-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2차식이니 2차식 나왔으니까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두자. 됐죠? 자, 우리 뭐 구해야 돼? fx 구해야 돼. fx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목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목과 나머지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qx가 qx로 끝나면 안 되겠죠. 심심하죠. 이 qx를 어떻게 둬야 돼? qx를 똑같이 ax 플러스 b라고 둘 거야. 아, 우리는 fx를 분명히 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fx를 구해야 되는데 그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a 값과 b 값을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a 값과 b 값을 구해야겠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계속 감이 오시려나? 몫을 구해야 돼. 몫에 대한 식을 구해서 결국 fx를 구하고 다항식을 구하고 다항식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야. 여기까지? 그런데 선생님 A값 B값을 구하려면 조건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두 개 필요한데요.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죠. 문제에서 F2는 9다. 그 다음에 F-1은 4, -3이다. 집어넣고 A값 B값을 구해서 연립 방향식을 구하면 A값 B값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시겠죠. 됐나요? 네. 어렵다. 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3차 다항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3차 다항식. 얘는 분명히 3차입니다. 그냥 다항식이 아니라 특별한 차수가 주어져 있는 3차 다항식. 자, 누굴 구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F4 값을 구하랬어요. P4 값을 구하면 P4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PX 값을 먼저 구해야겠죠. 얘를 구하려면 PX식을 먼저 구해야 돼요. PX식을 구해야 되는데 PX식을 구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어디 있는 거야? PX식을 구할 조건이 네, 여기 있네요. PX를 이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다라는 어느 정도 PX에 대해서 대충 윤곽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PX를 우리가 표현해보자. P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됐네? 얘를 나눴더니 몫은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0이야. 자, 우리는 지금 누굴 구해야 돼요? 이 PX에서 PX를 구하기 위해서 PX가 아니라 결국 QX를 구해야 됨을 알게 됐습니다. 됐죠? QX를 구해야 돼요. 자, 이 Q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너는 검산식이다.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니? 어머나. 뭐라 그랬니? 3차라 그랬어. 얘가 3차식이야. 얘가 3차. 차수부터 항상 보는 거예요. QX를 적당히 몇 차인지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너가 2차잖아. 너는 1차고. 2차에다가 당연히 1차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QX가 아니라 쓱쓱쓱 지어지고 여기 뭐가 와야 돼? 이 녀석에는 A, X 플러스 B가 와야 되죠. 모르는 게 몇 개? 2개야. 그죠? 2개입니다. 2개인데 이걸 어떻게 풀 건데 선생님? A값 B값인 거 식이 2개 필요한데요. 그럼 A값 B값을 구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A값 B값. 뭐 할까? 자, 어떡할래 이거?
이거 어떡할까? x에 2 넣어볼까? x에 2 넣으면 x에 2 넣고 x에 2 넣고 x에 2 넣고 2 넣으면 p빵은 이렇게 되죠. p빵은 2 넣으니까 마이너스 5 p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러잖아, 그지? p빵은 마이너스 5 곱하기 p2다 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럼 빵을 넣어볼까? p빵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1도 보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7도 보입니다. 그러면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으면, x에 1 넣으면은 0 이렇게 되겠죠? x에 1 넣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p1이 돼요. 따라서 p1은 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 넣으면 0 나와야 돼. 이렇게. 그지? 1 넣으면 0 나와야 돼. 이 조건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7 넣어보면 7 넣으면 6 곱하기 p, 여기 7 넣으면 5 나오죠? 여기 7 넣으면 빵이 됩니다. p5도 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p1은 0이고 p5는 0이다. 그리고 p0은 p2의 5배의 부호바꾸는 같다. 그지? 마이너스 5 곱하기 p2랑 같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우리는 A값, B값을 구해야 되고요. 식이 2개 필요합니다. 식이 2개 필요하니까 값이 딱 정해진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끝난 거지. 뭘 이용하겠어요? 이걸 이용하겠네. P1은 0이다. P5는 0이다. 그래서 P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근데 걔가 0이야.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된다라는, 마이너스 8이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P에 5를 집어넣을 거예요. P에 5를 집어넣으면, 아이고야, 뭐냐 이게. 25에다가 5 집어넣으면 5니까 7 되겠네요. 7 곱하기 5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는 0이 되네요. 그래서 5A 플러스 B는 무엇이다? 0이다. 연립해서 풀면 A값, B값이 나오고 A값, B값을 알게 되면 결국 QX를 구할 수 있고 QX를 구했다는 것은 PX식을 다 알게 되니까 P4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문제 구조 파악 잘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뭔가 좀 아름다운 조건이 하나 보이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3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더 좀 정보가 많아요.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것 같은데 2분의 1 넣어도 0이 되고요. 3분의 1 넣어도 0 되고 4분의 1 넣어도 0 된다. 0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0이 됐다. 0이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px라는 애가. p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x에 2분의 1 넣어도 x에 3분의 1을 넣어도 x에 4분의 1을 넣어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 앞에 1은 생략할 겁니다. 끝났죠? P1을 구하라. 됐죠? 다항식을 직접 구하는 거죠. 이 문제도. 문제 구조를 역으로 추정해 보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px는 x-를 난 나머지를 구하라.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P1을 구하는 거죠. P1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px식을 완전히 알아야 돼. 그죠? px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인수를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집어서 뭐가 된다고? 0이 됐습니다. 라는 특정한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문제를 많이 봤으니까 이 문제 유명한 문제고 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신 쉽든 어렵든 간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최고차항 계수가 3차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다항식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인수 정리가 보이실 것 같고요. 문제 조건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에서 px를 x-6으로 난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치? 그럼 p6이야, 그지? p6을 구해야 돼요. p6을 구하라 말은 px식을 구해야 돼요.
그럼 px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냐면 여기 무시무시한 정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여기를 보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런 조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지? 그런 생각. 맞나? px라는 녀석은 x에 a를 넣어도 0이고 x에 b를 넣어도 0이고 x에 c를 넣어도 0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수를 갖고 있다. 최고참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1은 생략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px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과 b 값과 c 값을 구해야 된다. 자, a, b, c라는 녀석은 특별하게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 보이셔야 되는데 a, b, c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특정 조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그거야? 보이니? 그거. 그렇지. 여기서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다. 자연수를 구해야 됩니다. a 값, b 값. 그 자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다? 주어진 조건이 바로 이 녀석이겠죠. 그죠? P빵은 마이너스이다. 자, P빵은 마이너스이니까 우린 P빵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P빵 0제보다니까 마이너스 A, B, C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6입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6이니까 자연수니까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인지 모르고 B가 얼마인지 모르고 C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A, B, C 중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PX를 다 구했죠. 그래서 P6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아하. 조금 특이한 녀석이다. 그죠?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조금 심화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로 심화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주 등장하는 내신 스타일이라서. 자, 이번에는 특별하지. 얘도 똑같아. 문제를 보면 뭘 구하라고? 문제 구조를 가만히 파악해보자고. 분명히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px를 구하래. 이렇게 이걸 구하래. 우린 당연히 뭘 구해야 되는 거야? p4를 구해야 되죠. p4를 구하려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지? px식이 필요해. px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문제에 보니 어떤 얘기가 할 수 있어? px식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식을 세워야 된다. 좀 힘들어요. 그죠? 되게 불편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px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px라는 녀석이 3차식이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최고차항은 계수가 1이야. 3차항 계수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기서. 그죠? 계수가 1이고 3차 다항식이야. 그럼 우리는 이 px 다항식을 전개로 할 건지 인수분해 할 건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문제 경험한 거. 얘는 0이었습니다. 그 위에 문제도 0이었죠. 근데 선생님 얘는 0이 아닌데요. 그 0이 아니니까 얘가 특별한 문제인 거야. 0이 아니니까 얘가 이것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거고 난이도가 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0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럼 뭔가 좀 패턴이 있어요. 얘는 패턴. 자, 시작해보자. 1 넣었더니 1이 됐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가 뭐야? 0이 됐다. 0이 됐다. 0이 됐다. 0이 됐다. 0이 됐다? px 마이너스 x에 얼마 넣었어?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그 다항식은 0이 된다는 거지. 0이 된다. 우리 인수 정의를 이용할 거야. 0이 된다. 왜 인수 정의 이용한다고? 나 다항식 세워야 되는데 이걸 전개할 건지 인수분해 형태로 판단할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수가 편하잖아요. 인수가 되면 전개보다는 식이 간단하잖아. 뭔가 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을 우리가 fx를 본다면 f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0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fx는 x-1, x-2, x-3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fx가 누구니? fx라는 녀석은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녀석이야. px에다가 마이너스 x 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걸 쏙쏙쏙 지우고 이 건너편으로 쏙 보내버리면 플러스 x하면 px를 다 구한 거지. 최고점 계수는 1인가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뭔가 패턴이 있죠. 그죠?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문제는 특정한 패턴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심하지만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또 뭔가 좀 그럴싸해요. 그죠?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다항식을 이거로 나눠 나머지를 구하래. 또 나머지를 구하래. 죽여주겠어. 그게 뭔데? f-2. f-1로 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fx식이 필요해. 근데 이때까지는 문제에서 뭐 나머지가 어떻게 되고 몫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힌트가 있었는데 지금 심화 문제부터는 뭔가 조금 어설퍼요.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또 뭘 생각해야 돼? 그럴 수 없죠? 요걸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걸 어떻게든 이용해 먹어야 돼.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구해야 돼요. 이 녀석을 전개로 나타낼 것인지 인수분대로 나타낼 건지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2 넣으면 결과가 똑같아요. 아까는 결과가 얼마였지? 0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썼어? 우리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이렇게 바로 fx를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3이야. 어떻게 할 거야? 3이니까. 3이니까. 뭐야 이게? 3이니까. 3이니까. 3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도 1 넣어도 2 넣어도 결과는 똑같이 3이죠. 그래서 fx를 구했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fx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울트라 심화 문제가 나왔어요. 울트라 심화 문제. 또 이 문제에서 좀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그 녀석이죠. 또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면 미치겠어, 그죠? 완전 제곱식이 나왔는데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 자, 가볼까요? 일단 R2를 구하라. 그러면 식을 R2를 구하라는 건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구할 것에서 목표를 두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죠. x 세제곱, x 30제곱이랍니다. x 3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일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rx가 아니라 나머지는 2차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ax 플러스 b라고 되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들 수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우리 구할 걸 한번 타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R2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RX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RX식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됩니다.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치? 식이 2개 필요해. 근데 선생님 식이 2개 필요한데요.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1밖에 못 넣어요. 1 넣으면 우리는 0이네. 한 번 더. 이거 0이네.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놓친 거 있다 우리. 뭘 놓쳤는데 선생님.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1밖에 못 넣고. 그게 0이면 뭐 어쩌라고요. 놓쳤어. 볼까? 출제자가 뭘 만들었는지.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2 넣으면 3이야.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2 되고 3 되면 3 되고 요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이거. A 넣고 B 넣고 C 넣으면 0이야? 0? 0? 그 위에 또 0? 0? 0? 0 기억하고 있니? 0? 0 모르겠다고? 알아야 되는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0? 모르겠다고? 이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넣었더니 x에 1을 대입하면
그 다항식 fx는 f1은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에이, 다항식 fx는 x-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1 넣어서 0 됐으니까. 그 말은 여기 이게 fx잖아. 잘 봐. 너도 fx잖아. 너도 fx. x세제곱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식 아니니?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ax 플러스 b로 끝나는 게 아니라 a 가로 열고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만들어줘야지. 어때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야. x-1을 인수로 가져. 그러면 이 다항식 fx도 x30제곱 마이너스 1도 x-1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공통인수 x-1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a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a값을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한 번 더 정리하자. 다시 한번. 우리는 첫 번째 이주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x에 1 넣을 거야, 그죠? x에 1 넣으면 x30제곱 마이너스 1은 x-1을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x30제곱 마이너스 1은 x-1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분명히 x-란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a x-1이다. 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 됐나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녀석이고, 이 문제는 충분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냐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게 x-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묶어내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x-1 남는 거 qx 플러스 a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얘를 나눠야죠. 그죠? x-에서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x-에서 나눴을 때 몫이 되는 거죠. 몫. 맞죠? 적어볼까? x-1로 나누었을 때 누구를? x30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할 거야. 엥? 선생님, 몫을 구해야 되는데? 몫을 구하든지 말든지 해야 a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우리 a 구해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구해야 돼. 와, 어렵다,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봐봐. 다항식이지? 이거 다항식이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뭘 쓰니? 그렇지. 됐어? 조립제법을 써야지. 말했어야 돼. 못하면 땡이요. 조립제법이었어. 아하!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x30제곱이라는 녀석은 계수가 1, 0, 0, 0, 0, 0, 0, 선생님 울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그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그래, 있어. 사실은. 여기서 이제 특강이요. 이 녀석은. x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xn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식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특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문제 풀 때 알아야 되니까. x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항상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요. xn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항상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마이너스 1로 하면 항상 0돼요. 마이너스 1로 하면 항상 0됩니다. 물론 이 녀석이 홀수일 때, 이 녀석은 마찬가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죠. 얘는 홀수일 때만 됩니다.
그죠? 홀수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홀수일 때, 요거 홀수다. 홀수. 자, 적어줄게요. 홀수일 때. 이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 뒤에는 지금부터 예를 쫙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예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 x네제곱 마이너스 1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얘는 항상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을 간수요. 자, 요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 뒤에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요. 얘는 어떻게 되니? x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죠. 얘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시작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요. 뭔가 패턴이 있지 않니? 그래. x 마이너스 1 다음에 뒤에 그냥 계속 플러스, 계속 플러스, 계속 플러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9제곱 플러스 x 8제곱 플러스 x 7제곱 플러스 x 6제곱 플러스 x 5제곱 플러스 끝까지 하자. x 4제곱 따라 해주세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 3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x 3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로 하자. 첫 번째 요거 가장 중요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 됐나요? 요거 됐지? 자, 우리는 지금 결국 뭘 구하는 거야? Rx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가로 열고 x-1의 값을 구해야 돼. A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자, 여기까지 되지? 자, 두 번째. 주어진 이 다항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x-1 곱하기 x 29제곱 플러스 x 28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 녀석은 x-1로 묶으면 x-1 곱하기 qx 플러스 a라는 녀석으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x-1, x-1을 지워버리면 결국 20과 20은 같겠죠. 우리 지금 누굴 구해야 돼? a 구해야 돼. 말로 해보자. 다항식 x29제곱 플러스 x28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상수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죠. x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겠죠. x 1을 넣자. x 1 넣으면 쫙 몇 개야? 29개요. 30개요. 30개요. 다 합치면 30개요. 1이 30개 있어요. 30은 A야. 그래서 A는 30이야. A보다 P 할 수도 있겠지? 이게 20이면 이게 20이고 이게 19면 이해되시겠어? 자, 여기 잘 봐요. 자,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어. 나도 진짜. 근데 시험장 가서 객관식이면 맞춰. 이게 30이야. 그러면 여기 30. 이게 29면 이거 29야. 이거 13이면 이거 13이야. 이게 5면 이게 5야. 아, 알겠지?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답이 나온다. 얘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찡.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죠?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선생님, 또 나왔어요, 선생님. 미칠 것 같아요. 저놈을 죽여버리면 안 되나요? 나도 죽이고 싶어요. 당신네들이 힘들어하니까. 완전 제곱식이야, 또 선생님. 뭐야, 이게. 짜증나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 좋아요. 해보자. 이번에 A값, B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값, B값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해보면 문제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검산식을 세울 겁니다. 시작. x의 n제곱 컬러 열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는 게 주제입니다. 는 완전 제곱식 x-2제곱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플러스 2의 n제곱 괄호 열고 x-2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뭐 보이니? 보일까 안 보일까? 그렇지. x-2라는 녀석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요. 에이, 우리 좀 전에 우리 위에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 하다 보니 너가 인수를 가져오니까 뒤에 나머지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공통 인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각 항에마다. 그지? 이번에는 각 항마다 공통 인수 x-2,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x-2,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왼쪽 다항식에서도 x-2라는 녀석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 어디에? 거기에 여기에 x-2가 들어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값, b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값, b값을 구하자가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저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근데 저 다항식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 x-2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x-2 곱하기 x 플러스 알파라고 두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아. 알파 값만 구하면 a, b를 구하는 거잖아. 아니, 알파 값을 구해야 a, b를 구하는 거잖아. 되시겠어? 자, 나머지 문제 x의 n제곱. 그리고 여기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네, x-2로 묶어낼 겁니다. 나머지를 보면 괄호 열고 x-2 남는 거 qx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보나마나 왼쪽과 오른쪽에 x-2, x-1을 지어나가야겠죠. 공통인수로 소거시켜버리면 다항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x의 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내가 구할 알파가 나올 거야. 이쪽은 괄호 열고 x-2 곱하기 qx 플러스 2의 n제곱. 자, 해석해볼까요? 다항식을 x-2로 나누면 몫은 얘가 나오고 나머지는 2의 n이다. 당연히 x에 얼마 집어넣을 거야? x에 2를 집어넣어야죠. 대입합시다. 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2 플러스 알파는 2의 n제곱.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됐죠?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해결됐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고 주어진 식, 요 다항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시겠지? 네. 문제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내가 구할 식이고요.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고요. 전개를 하면 a값, b값을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심한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마지막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